네, 시청자 여러분, 정제스의 트루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현재 환율 전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악화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구체적인 예로 원자재 가격 중에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가 거의 전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의 트루브 TV 방송입니다. 이 달러 강세로 세계 원자재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은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에너지 부분, 에너지는 원유죠. 이 오일 부분, 그 다음에 이 메탈, 그 다음에 이 식품, 이 원자재 가격이 그 이후에 급등을 하다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최근에 2019년, 20년에는 하락하는 지금 경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 방송에 이야기했던 모든 이 원자재, 특히 원유 이런 부분들은 이 달러로 현재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이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자국 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현재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 특별한 어떤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 태양광을 현재 만드는 이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 밸류체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급 체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 폴리실리콘 소재가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어떤 기초 소재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인got, 웨이퍼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 셀을 만듭니다. 이 조그만 셀이 이제 모여서 이 모듈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이 모듈을 가지고 연결해서 시스템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팜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 셀까지가 이제 기술 집약형 장치 산업이고, 이유는 이런 어떤 셀을 가지고 노드를 형성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 어떤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예전 동양화학이 OCI라는 어떤 이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에 3위 정도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 케미칼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 솔루션으로 현재 그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한국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got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태양전지 셀을 만드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웅진 에너지가 인got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이고, 나머지 셀하고 전지 모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큐셀도 이름이 이제 하나 솔루션을 바꿔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신성 ENG, S 에너지 등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이 현재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 OCI 정도고, 나머지는 각각 생산을 하고 있는 단위 주체로서 현재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쟁사인 중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하나 시스템으로 밸류체인을 가지고 현재 생산을 운영을 하고
공급망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주요 부분별 세 개의 어떤 상위 회사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특히 기초 소재인 이 폴리시리콘 같은 경우는 이 OCI를 제외한 우리나라 OCI가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5위 정도가 한 미국,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 또 독일이 한 2위 정도이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다 중국이 OCI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하나 큐쉘, 지금 현재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현재 하나 큐쉘이 지금 한 5위, 7위 정도를 유지하고 거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태양광 현재 시장 전망은 2014년도에 45,000 메가와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생산 규모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도 지금 생산 설치 가능 양이 2030년에는 약 148,000 메가와트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붐을 따라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중국과의 경쟁력,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몰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너지는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이 폴리시리콘,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 폴리시리콘 소재가 이제 태양전지의 가장 기초적인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CI, 한국실리콘, S&P가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S&P는 2017년도에 뭐 파산을 이미 해버렸고 한국실리콘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적자폭이 뭐 마이너스 52%입니다. OCI는 최근에 2018년, 19년도에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폭이 현재 마이너스 14%,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4%에서 약 한 1,600억 정도의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인got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는 유일하게 이 웅진에너지가 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나름대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이 인got 폴리실콘을 가지고 원기둥 모양의 어떤 결정판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인것을 가지고 얇게 절판한 기판 기술을 가지고 웨이퍼를 생산한 기술인데 2018년 기준으로 아마 그 매출이 마이너스 32%, 적자가 약 한 600억 정도. 그래서 이미 웅진에는 2019년 5월 따라 법정 관리 현재 그런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고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최종 단계에 있는 셀 모듈을 만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내 기업으로는 하나케미칼, 지금 하나솔루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매출이 그나마 6.1%,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고, 신성 ENG라는 어떤 중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018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33% 정도, 그래서 적자폭이 마이너스 한 250억 정도.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도 국내 사업을 거의 접고 타국에 현재 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현재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 세계 태양광 산업 점유율을 살펴본다면 2018년 4월 기준입니다.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에 중국이 60, 40%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이 가로친 부분이 한국입니다. 15%. 인got 웨이퍼가 전 세계 중국이 92%, 한국이 1%. 셀이 이제 중국이 85%, 모듈이 중국이 80%, 우리나라 한 9% 정도. 그래서 이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2020년 이후 2030년 40년까지도 계속 확장 일로에 있고,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거의 전멸을 하는 그 비극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기초 소재에 대한 폴리실리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 2019년 공급량은 특히 이제 중국이 생산량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62만 톤 정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세계 글로벌 수요량은 거의 한 80% 정도, 40만 톤 정도밖에 수요가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이 깨진 상태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율 전제, 그 다음에 어떤 달러 강세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원자 가격이 하락이 되고, 대신 이머징 국가, 중국, 한국 여러 가지 어떤 국가들은 많은 어떤 공급량을 현재 생산한 반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어떤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빅2가 있습니다. OCI, 하나 솔루션이 있는데, OCI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군산 공장 연 5만 2천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기준으로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군산 공장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소재에 쓴다고 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소재를 씁니다. 근데 그 양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이 군산 공장은 이 반도체용 소재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반도체 양은 전체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쓰는 양은 뒷부분 설명할 때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에는 모든 인력 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거의 폐쇄 단계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장 연산 2만 7천 톤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을 약간 하는 그런 정도다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여수 공장에 연산 15,000톤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2020년 2월 기준으로 생산 중단, 철수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그나마 세계 생산력 10위권에 들어갔던 OCI 하나가 이미 생산 중단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국내 태양광 산업의 몰락을 보는 그런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전망을 살펴본다 그러면, 2011년 12년 쭉 올해 2020년까지 살펴본다 그러면, 이 2012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국가에 주는 보조금, 싼 전기력 등등을 해서 많은 어떤 공급량을 현재 확보를 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면 특히 이제 이 수요는 알다시피 연도별로 약간 늘어난 게 반면에 이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공급 대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급격한 이 차이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공급량은 거의 한 75만 톤 정도가 되는 반면에 실체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량은 50만 톤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 폴리실리콘 소재가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이 태양광 소재로 쓰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OCI가 이 현재 국내 군산 공장을 이 반도체 소재로 전환을 할 경우라도 이 반도체 비중은 현재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철수는 거의 현재 이 군산 공장은 이 폴리실리콘에 의한 생산량이 거의 철수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 사업 몰락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2012년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내 태양광 소재 업체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인곳 웨이퍼 제조였던 웅진에너지는 작년 5월에 법정관리 신청했고, 넥솔론, 이 넥솔론도 OCI 계열사입니다. S&P는 2017년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 3위 폴리실리콘 업체였던 한국폴리실리콘도 2018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야기했던 세계 3위 폴리실리콘 업체에 있는 OCI,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이미 한국 공장을 사업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웅진에너지, 넥솔론, S&P, 폴리실리콘 모든 업체가 다 전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몰락하는,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를 달렸던 태양광 산업 근본적인 기술력이 상실하는, 없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을 살펴본다 그러면 2018년도 1월 킬로그램당 17달러였던 폴리시용키 가격은 2020년 2월 킬로그램당 7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유입니다. 그래서 OCI는 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규모를 연간 5만 2천 톤으로 OCI 전체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60% 해당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대비로는 전세계 글로벌 7에서 한 9%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니까 2018년도 초만 해도 거의 한 17달러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축소가 된 바람에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이 중국에서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바람에 거의 9달러, 10달러, 최근에 와서는 7달러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이 국내 업체, 폴리실리콘 업체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폴리실리콘 가격을 본다 그러면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가격이 한국, 독일,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한 75달러, 2010년 11년 같은 경우는 70달러, 75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다가 이 2012년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생산 규모가 늘어난 바람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실리콘 가격이 거의 현재 7달러, 생산 원가가 약 한 10달러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 생산업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값싼
전기로 무기로 이 물량 전술로 국내 업체는 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이거를 가공해 만드는 중간 단계 제품인 인고, 웨이퍼 생산 원가는 전기 요금이 각각 45%,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내몽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에 중앙지방정부의 또 금융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 한국산은 이 중국산과 거의 비슷하나 가격이 중국산이 한 10% 가량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이 대형 프로젝트, 유럽이나 특히 미국 이런 부분에 대규모 이 솔라 팜이 설치되는 이런 프로젝트 개발 때 한국산 제품 선택이 특히 이 비딩 과정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 한국 폴리실리콘 태양광 업체가 몰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폴리실리콘이 64%, 인고 웨이퍼가 92%, 셀이 85%, 모듈이 80% 등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전반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이 태양광 산업의 가장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예로 들었지만은 앞으로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어떤 산업 전반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 뭐 철강, 또 화학, 기타 여러 산업 분야도 이와 유사한 현재 산업 현장들이 나올 수 있다. 또 나오고 있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